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우산 이효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모래놀이 상담협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모래놀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사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회기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10회기부터 17회기까지 한번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회기 두꺼비 집이라는 제목인데요. 재밌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네. 물을 붓고 그러니까 물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네. 물을 붓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한 곳에 모아서 그리고 손이 크세요. 그걸 깊숙이 넣었다가 이제 빼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래놀이실 들어가면 마른 모래 상자가 2개 놓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상자에 물을 넣을 때는 본인이 직접 물을 부어서 하나를 적시면서, 그러니까 물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마른 모래를 접하는 것보다는 네. 젖은 모래를 접하는 게 조금 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무식에 들어간다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만약에 처음에 오자마자 이런 작업을 하셨다면 네. 엄마의 자궁부터 시작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거의 후반부에 와서 이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정을 거의 맞춰가고 있고 어쩌면 진정한 내 안에는 정신속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죠. 성숙한 한 인간이 엄마의 자궁 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작업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연세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의 내적인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회기입니다. 옛 추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PD님이 보시던 갑자기 이게 뭐지? 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땠냐면은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돼지하고 양은 그냥 놔요. 그렇죠. 근데 오리는 귀엽고 그 알 위에 놔야 된다는 요게 이제 알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올려놓으면 미끄러지고 또 올려놓으면 미끄러지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소품을 소개해야 되는데 올려놓지 못해서 그냥 따로따로 소개를 했어요. 소개할 때는. 예. 왜냐면 올려놓지 미끄러져서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알을 품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알을 품는다는 거는 따뜻함과 신중함과 집중력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아와 엄마가 마음과 마음으로 어떤 소통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돼지는 많은 새끼를 낳아요. 그쵸, 다산이잖아요. 그쵸. 어미는 굶어도 새끼는 먹인대요, 돼지가. 그래요? 예. 그리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있고요. 또 양도 무리를 지고 산다고 하네요. 그거는 많이 봤는데, 양은 서로 싸우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산다. 그리고 수작만을 바라보면서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리고 오리도 이제 암컷이 이제 오리를 부화한 후에 이제 다 키운다. 근데 어쨌든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은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이제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제 모성애가 있는 동물로인 것 같아요. 높은 하늘에 정신성에 있는 모성애라고 생각됩니다. 12회기 제목은 삶입니다. 산에 가서 지게에 지고 나무를 지게에 지고 와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농과 밭이 있고 소를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 먹는 것도 자기가 구해왔었고, 그 여기에서 이렇게 그 그릇을 빚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힘겹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처럼 나는 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어 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니셨을지. 13회기 옛날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때 모습을 이렇게 그냥
순수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네. 이제 그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요때 야 내가 어떻게 모자를 꾸겼었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자가 나오기 위한 전투 작업을 이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모자를 꺾어 쓴 건 알겠는데 앞에 여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뭘까 그때 싶기도 어떻겠어요 하고. 마음이. 네. 약간 좀 쑥스러워도 하고 약간 좀 잘 보이고 어색하기도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건가요? 근데 뭔가 끌리는데 어. 말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그림을 봐야 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더 뭔가 그게 되겠네요. 네. 네, 14회기 그러면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 아내에게 아내분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 회기에서는 쑥스럽고 어색하고 뭔가 자기 표현은 좋아도 좋다는 표현도 못 했었던 그런 사랑이 이렇게 성숙했겠죠. 성숙을 해서 내가 이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에게 이제 꽃다발을 주는 그리고 프로포즈 같은 걸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네. 이제 적극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또 이어지는 예. 이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한다면 뭘까요? 뭐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네, 15회기 네. 이제 거룩한 사랑 신성혼. 이거는 이제 뭐 결혼이라고도 보고, 그러니까 네. 혼이 네.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제 원래 자기가 남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이과 이제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겁니다. 예. 한 남성이 정신 안에 여성성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정신 안에 남성성과 하나가 되는 거죠.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데 전체성을 이룬다는 이제 용어도 사용하는데 지금 어떤 이 그림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전에 그 회기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 전에 그림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신 분께서 진짜 본인의 결혼을 생각하고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 결혼이 그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자신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가 되는. 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요. 네. 예. 실제로 결혼이라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신성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진짜는 그래야 되겠죠. 진짜는 그래야 된다. 진짜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럼으로써 하나의 성인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건. 원가족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분리되어 또 한 사람도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와 분리되어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인 한 개체가 되어서 개체와 개체로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또 하나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를 이루는 건데 그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도 하나가 되는 그러면 이제 최고의 최고겠죠. 결혼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의 인격적인 성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그쵸. 16회기 이제 나의 일대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엔 아기인 거죠. 자기의 본인의 삶의 일대기를 놓은 거네요. 일대기를 쫙 그 상자에 활짝 펼쳐 놓으신 거죠. 네. 처음에는 그 강가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던 기억으로부터 자기가 가정을 꾸린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한번 자기를 한번 쫙 인생 이야기를 모래상자에 펼쳐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라면 딱 보면서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모습들이 다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프로포즈하고 뭐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뭐 자녀가 뱃속에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나의 일대기라는 제목의 어떤 그런 걸 본다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 모습 보여요. 일단 자신의 삶을 쭉 훑어보실 수 있는 기회는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회기인 17회기는 혼술. 혼자 술을 마시는 그런 거죠. 네. 이건 최신 용어인데. 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집에 가시면 소주 한 병 이상 드신대요. 근데 뭐 아내가 안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또 아내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술로 이제 혼술로 마무리를 하는 이분도 이제 혼술을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또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래서 잠을 청하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가 아프거나 술에 취해서 뭐 힘들게 하거나 하는 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마지막 회기는 이제 현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러네요. 과거를 다 풀고 이제 그러네요. 어떤 지금 내가 혼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전에 16회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기억해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에 그냥 다시 또 돌아와서 이게 혼술이라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타지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쭉 무의식의 여행을 그쵸. 하시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7회기에 어떤 상담하셨던 이야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르신의 한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버지나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죠. 예. 네, 우리 선생님 이거 뭐 하시면서 뭐 그냥 마무리 해주시면서 그냥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칼릴 지불 안에 시가 사실은 길어요. 네. 아름다운 생각인가 그게 굉장히 네. 길긴 한데 네. 그걸 좀 축약한 거를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조가비가 있었다. 한 조가비는 매일 배가 아프다.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배가 아픈 조가비를 옆에 조가비들은 매일 비웃었다.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던 개가 배가 아파 구르고 있는 조가비에게 내 뱃속에는 진주가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사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당신의 우산 우리 이효숙 선생님과 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또 좋은 샤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